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딸기를 먹기 시작한 2007년 여름 이후로는 심근경색도 더 이상 재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맛있어. 근데 진짜 그 뒤로는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거 들을 때는 좀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좀 통증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런 평상시에 내가 아프기 전에 생활했던 것처럼 언제 1시간 이상 하루 종일 서서 무슨 일을 해도 통증이 없고 너무 건강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좋습니다. 주정자 씨의 믿음대로 그녀의 심장은 좋아진 것일까? 다행히 올 들어 검사한 그녀의 심장은 무리 없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수술과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딸기와 같은 과일의 섭취가 분명 주정자 씨의 심장 혈관에 도움이 된 것이다. 유지하시고 다음번쯤에서 제가 봐서 필요하면 약 조금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도로만 유지하시면 뭐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유발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산화, 모든 지질이나 어떤 그 성분, 몸에 있는 성분들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항산화 요소를 갖는 그런 물질들을 과일류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의하면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리류를 먹게 한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조절되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치명적인 혈소판 응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소판이 달라붙기 시작한다. 그곳에 적혈구까지 쌓이면 혈전을 형성한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갈 경우 혈액을 타고 다니다 좁은 혈관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장기의 손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우선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이 혈소판 응집이나 이런 여기서 혈전이 생기면 곧바로 심근경색증, 아주 무서운 그런 병으로 이행하게 되는 거고요. 심근경색증이 생기셨던 분들이 또 혈소판 응집이 생기면은 사실은 재차 심근경색증이 생겨서 그때는 뭐 사망률이 거의 70~80% 이상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리류는 얼마나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쥐의 혈액을 채취해서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채취한 혈액에서 적혈구와 혈장을 분리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혈소판만을 채취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혈소판 응집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복분자, 딸기, 블루베리의 농축액을 분리해낸 혈소판에 투여했다.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혈소판에 콜라겐을 넣어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딸기를 넣어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넣지 않은 경우는 혈소판이 엉겨붙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딸기가 가장 강력했고 그 다음은 복분자, 블루베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리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계절 과일로 많이 섭취를 하고 또한 그 먹는 양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폴리페놀류입니다. 그 혈소판의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 응집이 증가되는 그러한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식물 유래 물질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리류 섭취는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 외에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을까?
평소 술, 담배를 자주 한다는 40대 남성 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을 검사했다. 그리고 3주간 베리류 먹기 실험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에 복분자 주스 200ml와 블루베리 50g, 그리고 딸기 6개를 매일 먹었다. 실험 2주째. 지난번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았던 손성국 씨는 아침 대용으로 베리류 과일을 먹고 있었다. 어느새 자녀들까지도 블루베리 맛에 반해 함께 먹고 있다고 했다. 과일은 제태로 나오는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돼. 발전이 있어. 다른 지방에도 이걸 재배를 하나? 주변에서 하는데 아침마다 마라톤을 달린다는 손성국 씨. 베리류 과일을 먹기 시작한 후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운동할 때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제 물을 먹고 운동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분자 주스를 이렇게 마시면서 나가니까 아무래도 몸이 가볍고 또 이제 힘이 더 뛰어도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먹은 이후부터는 좀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고. 실험 3주 후 9명의 대상군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전과 같이 혈액 검사를 실시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들을 확인해 보았다.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뿐하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과일하고는 또 틀리게 배변 활동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인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대상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을 조사를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평균치에서 약간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상군이 너무 적고 대상 기간이 짧아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리의 어떤 성분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켜 준 것일까? 그 비밀은 베리류 과일 속에 숨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딸기 속에 존재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식이섬유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아래에 침전된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 위에 용액에 녹은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다. 거름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만을 분리해냈다. 그리고 시료를 첨가해 수용성 식이섬유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봤다. 시간이 지나자 하얀 실타래 모양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용성 식이섬유 일종인 팩틴입니다. 딸기 100g 안에서 추출된 팩틴으로서 식이섬유소가 몸에 들어가면 비용적이 증가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데 보통 담즙산은 대장에서 재흡수된다. 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즙산과 결합해 배설되기 때문에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한 담즙을 만들기 위해 다시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혈중